서울 강남의 유명한 전통 한정식집. 단아한 목재 장식과 은은한 조명, 잔잔한 국악이 흐르는 프라이빗룸은 고급스러웠지만 오늘 이곳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은 신랑 김현우와 신부 이수진의 상견례가 있는 날. 먼저 도착한 건 신부 가족이었다. 택시 문이 열리자 아버지 이상훈이 내렸다. 예순의 나이에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늘 차분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는 성품이었다. 그 옆에는 어머니 박영이 55의 나이에도 절제된 품위가 담긴 회색 투피스 차림.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에는 누구보다 강단 있는 기계가 숨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린 건 딸 이수진. 26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았다.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새벽부터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고 결국 소박하지만 단아한 베이지 원피스를 선택했다. 그러나 두 손을 맞잡은 채 서 있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다, 수진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영희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식당 지배인이 다가왔다. 김 대령님 일행이시죠? 이상훈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저희는 신부 측입니다. 순간 지배인의 얼굴에 잠시 당혹이 스쳤다. 곧 태도를 고쳐 잡은 그는 그들을 창가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깔끔했지만 가장 좋은 자리와는 거리가 있었다. 아마 신랑 측이 미리 요청한 듯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구두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신랑 아버지 김태수였다. 58세의 현역 육군 대령. 꼿꼿한 어깨에 반짝이는 구두, 완벽히 달인 정장. 그는 들어서자마자 방 안의 공기를 장악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 뒤로 아내 최명자. 명품 핸드백과 화려한 액세서리, 지나치게 화려한 치장은 그녀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첫인사부터 상대를 위아래로 훑은 눈빛이 자연스러웠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건 신랑 김현우. 28 평소에는 따뜻하고 성실한 남자였으나 오늘은 달랐다. 아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긴장과 불안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반갑습니다. 김태수는 차갑지만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상훈과 영희가 동시에 일어나 고개 숙여 답했다. 수지는 긴장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봤고 현우는 작은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자리에 앉자마자 김태수의 첫 마디는 이렇게 흘러나왔다. 자리는 뭐 어디든 앉으면 되지요.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말 같았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서열 의식이 담겨 있었다. 지배인의 시선도 자연스레 신랑 측으로 기울었고 서비스도 그쪽에 집중되었다. 지배인이 와인을 따라주자 김태수가 잔을 들며 무심히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집도 직장도 배경도 전부 중요하지요. 특히 우리 같은 군인 집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견 같았지만 사실은 눈앞의 신부 가족을 향한 평가였다. 이상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희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김태수는 곧장 잘라냈다. 물론 행복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이상으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최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집안 차이가 크면 결국 문제 생기더라고요. 그녀의 미소 속에는 은근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부모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와닿았다. 김태수는 와인을 홀짝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아직 현역입니다. 곧 장군 진급도 앞두고 있지요. 책임져야 할 부하들도 많습니다. 그 말에는 나는 여전히 국가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한가하다는 기류가 배어 있었다. 최명자는 한술 더 떴다. 상부에서도 좋게 보고 계세요. 사실 오늘도 바쁘신데 일부러 시간 내주신 거예요. 지배인은 더 공손하게 신랑 측에게 물을 따라 주었다. 그러나 신부 측 잔은 비어 있었다. 영희는 조용히 눈길만 주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현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좋았어. 그러나 김태수는 손짓으로 아들을 막았다.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는 잠자코 있어라. 현우는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더욱 위축되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음식이 놓였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김태수는 젓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준비하지요. 대신 처가 쪽 문제는 깔끔했으면 합니다. 이상우는 차분히 답했다. 저희는 아이들 삶에 간섭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 독립적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김태수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하지요. 결국 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최명자가 다시 거들었다. 맞아요. 친정 식구가 너무 자주 끼어들면 문제 생기더라고요.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부모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입술만 깨문 채 꾹 참았다. 그러자 김태수가 잔을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계급이 곧 인생입니다. 결혼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상대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네는 뭐 있습니까?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수지는 두 손을 떨며 무릎 위에서 꽉 쥐었고 영희의 눈빛은 차갑게 치켜세워졌다. 모욕의 정점. 이제 이상견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쾅. 식당 현관문이 열리며 바람이 방 안을 스쳤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차렷. 우렁찬 구령이 방 안을 뒤흔들었다. 중년의 남녀들이 서더니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신부의 어머니, 박영희. 장군님, 건강하십니까? 순간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민간인이라며 무시받던 그녀가 사실은 투스타 소장이었던 것이다. 옆자리에 있던 이상훈 역시 준장이었다. 김태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끝은 덜덜 떨렸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그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건 공포뿐이었다. 박영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조용했지만 압도적인 힘이 뿜어져 나왔다. 오늘 필요한 건 계급이 아닙니다. 예의입니다. 그 한마디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김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굽은 어깨와 떨리는 목소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부 가족을 무시했습니다. 계급을 내세워 오만했고 예의를 잃었습니다. 최명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무례했습니다. 앞으로 수진이를 제 딸처럼 생각하겠습니다. 현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아버지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야.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오늘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박영희는 차갑지만 담담히 말했다. 군인 정신이란 오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지위를 내세워 무례하게 굴 게 아니라 더 낮은 일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여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상견례는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큰 교훈을 남겼다. 계급보다 중요한 건 예의였고 권위보다 더 큰 건 인격이었다. 진정한 존경은 지위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품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식당 창밖에는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그리고 두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열렸다.